어쩌면 부부간에 각서 쓰고 도장까지 찍어야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째, 육아는 부부 공동의 목. 둘째, 집안일도 공평하게 반반 부담. 셋째, 자유와 휴식 시간도 남녀가 동등하게. 이제 상호 육아 조약이 체결되었으니 오늘 밤 아이를 갖도록 합니다. 불 끄고 들어오세요. 진짜 이런 부부가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아이를 가졌을 때 생기는 비극과 현실 바로 보시죠. 이곳은 산부인과 한없이 해맑고 들뜬 표정의 무구형. 하지만 진료실 안의 민살인 표정은 대단히 어둡습니다. 곧이어 의사선생님께 들려오는 청청병력과도 같은 소식. 임신 맞습니다. 5주차 축하합니다. 기쁨은커녕 저 안에서 보이스피싱 수금채 같아 5천만원 좀 뜯기고 나온 듯한 표정의 민살인. 대단히 우울합니다. 반대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무구형. 자기 아내의 기분과 표정은 전혀 살필 줄을 모릅니다. 누가 보면 복면가왕 나가는 줄 알겠네요. 춤까지 추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무구형이 지 기분만 중요하고 저렇게 감 떨어지는 행동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계속 보시죠. 집에 와서는 냉장고에 초음파 사진을 자랑스럽게 붙여놓습니다. 민살인의 표정은 내내 어두운데 이 기쁜 소식을 자기 엄마한테 빨리 전화해서 알리자고 하네요. 드라마 시작한 지 2분 40초 내내 보고 있으면 계속 속 터지는 무구형. 누가 보면 자기 엄마의 오랜 염원과 소망을 이뤄주기 위해 결혼해서 임신한 줄 알겠습니다. 무슨 월드컵 16강 진출도 아니고 아내는 똥 씹은 표정인데 기뻐할 엄마한테 이 소식을 알릴 생각만 하죠. 가끔은 저 정도로 감 떨어지는 무구형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뇌는 DHL 국제운송 보냈는지 너무 해맑고 순진무구해서 자기는 항상 무념무상. 눈치 없지만 근심 걱정도 전혀 없는 저 해탈의 경지가 가끔 부러울 때가 있죠. 파리의 연인 박신양의 명대사가 나옵니다. 박력 넘치는 명대사.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대사를 남자에서 아이로 바꾸면 민사인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원치 않았던 너무 빠른 임신이기 때문이죠.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이 아이가 내 자식이다. 기쁘게 말할 수 없는 현실. 그렇게 며느라기 시즌2 3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시작됩니다. 출근길, 임신 사실을 알아서인지 유난히 더더욱 피곤한 출근길. 지금까지는 남의 자리로만 생각했던 임산부석을 향해 조심스레 발을 뗍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레 나아가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대안의 아주머니. 비록 일부겠지만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빛보다 빠르고 나로우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아줌마들의 속도감에 감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결국 임산부석에 앉은 아주머니가 살인이에게 묻습니다. 혹시 임산부예요? 살인은 마지못해서 아니라고 대답하네요. 저 아주머니께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그럼 당신은 임산부입니까? 왜 이렇게 뻔뻔한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의 임산부석은 때론 누가 더 뻔뻔하게 철판 깔았나 콘테스트 경연장이 됩니다. 간혹 보면 환갑 다 돼서 임신한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건지, 급식에 시리얼 먹고 임신한 건지, 철없는 중고딩 임산부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비어있는 자리면 그냥 비워둡시다. 진짜 임산부는 다리 아프다. 심각한 전화를 받는 팀장님. 아이 문제는 항상 엄마에게만 전화가 옵니다. 아이가 아파서 급히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하네요. 팀장님 없이 자기 혼자 거래처 사장님과 뻘쭘하게 대면을 하게 된 민살인. 끝내주는 안주들이 한상 차림. 거래처 사장님은 술 한잔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이제 임산부가 된 민살인은 위험을 핑계로 술을 사양하네요. 그렇다면 이 안주들은 완전히 무쓸모. 거래처 사장님은 그냥 된장찌개 100바이나 먹을 걸 그랬다면서 아쉬워합니다. 그때 뛰어들어온 팀장님. 사회생활 경력이 남다른 팀장님은 이 진기한 안주들에 술이 빠지면 어떡하냐면서 분위기를 맞춰줍니다. 거래처 사장님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이네요. 그 시간 무구형은 겁나게 마셔대고 있죠. 임신 사실에 기분이 좋아서 더더욱 마십니다. 이 자리는 거래처 분위기 맞춰야 하는 중요한 미팅 자리도 아니고 그냥 같은 직원들끼리 웃고 떠드는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이제 술은 절대 못 마시는 민살인가 언제 어디서든 마음껏 마셔 제끼는 무구형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신이네요. 남자인 무구형은 임신 사실을 알리자 엄청난 축하를 받습니다. 회사는 어쩌지? 육아는 어쩌지? 힘들어서 어쩌지? 남자한테는 그 누구도 그런 걱정을 하지 않죠. 그냥 축하만 받고 있습니다. 여자인 민살이는 자기의 미래가 될 팀장님을 보면서 심란하고 걱정만 밀려옵니다. 팀장님은 아침에 아이가 아프다고 했는데 그냥 학교에 보내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더욱 마음이 아픈 팀장님. 자기는 워킹맘 슈퍼맘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고 신세한탄을 하는 팀장님. 맞벌이 같은 직장인데 여자는 애 낳는 순간부터 원더우먼이 될 각오를 해야 하고 남자는 하던 대로 그냥 쭉 가고 있는 현실. 민살이는 걱정이 밀려오고 무구형은 기분 좋고 축하만 받는 현실. 너무 극단적인 대비 같지만 그게 이 드라마의 주제의식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집들과 똑같은 현실. 너무 현실적이라 소름 돋기까지 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도 조금은 사이다가 되어줄 첫째 며느리의 집으로 가봅니다. 퇴근하고 집 치우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이는 안 보이고 남편만 혼자, 그것도 술에 취해서. 회식 때문에 아이는 장모님께 부탁하고 자기 혼자 왔다고 하네요. 할 말 다 하는 첫째 며느리죠. 남편과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육아는 공동의 목. 오늘은 네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날. 너도 직장인 나도 직장인. 돈도 함께 벌고 육아도 함께하며 나도 사회생활 중요하지만 아이 때문에 못하는 게 아주 많다. 내가 아이를 데려와야 할 때는 칼같이 지키는데 너는 왜 한 번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무조건 아이가 우선인데 너는 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냐. 즉 돈을 함께 벌어도 육아는 엄마가 좀 더 해야지 하는 말.
마음이 은근히 저변에 깔려있는 자기 남편한테 겁나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걸려오는 장모님의 전화. 아이를 씻기다가 허리를 다치셨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어린이집도 못 가죠. 당장 내일이 문제. 맞벌이 부부에게는 정말 긴박한 상황. 당장 내일 어쩌지 걱정하는 남편과 월차라도 내야지 하고 답하는 아내. 남편은 당연한 듯 묻습니다. 당신이 월차 내려고? 다음날 지가 월차 냈습니다. 이 집은 남녀 평등. 엄마는 회사를 간 거죠. 결국 아이 안고 엄마 엘프를 외치면서 부모님 댁으로 찾아온 남편. 저 표정 연기에 감탄했습니다. 피곤함이 50년쯤 묻어있네요. 보고 있는 시청자들 5분에 한 번꼴로 속 터지게 해주시는 며느라기 드라마의 주역 우리의 시어머니. 역시나 이번에도 한마디 해주십니다. 혜리는 어쩌고 왜 네가 월차를 냈어?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하셔서 얼핏 들으면 뭐가 문제인지 모를 그런 대사. 저 시어머니의 주특기입니다. 네 직장 내 직장 모두가 소중한데 여자는 회사 아무렇게나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시네. 저래놓고 며느리 회사에서 잘려버리면 혹은 육아한다고 직장 그만두면 우리 아들이 힘들게 혼자 돈 벌어서 어쩌노 그러실 어머니죠. 그리고 제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 나중에 살인의 아이 성별 나왔을 때 저 시어머니 분명히 한 소리 합니다. 아들일 경우 무시집안 장소인에 아주 잘했다 얘들아. 딸일 경우 어쩌겠니 둘째 고고. 아들만 귀한 이런 사고방식은 진짜 쌍팔년도까지만 있었던 일 같죠.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사고방식의 어르신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합니다. 그리고 가끔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 집에 퇴계이왕 신사임당의 자손들도 아닌데 왜 대를 이어야 하지? 6대째 전에 내려오는 전설의 간장 숙성 볏집 삼겹살 식당을 물려받아 매출을 무지하게 땡길 것도 아닌데 왜 대를 이어야만 하지? 아들이 귀한 이유를 진짜 진심으로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민사이나 육아 공포는 이제 극에 달합니다. 친구 2명을 만나기로 했는데 아이 엄마인 1명이 못 나온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이 집은 아들만 둘. 그것도 연년생으로 보이지요. 호암마마보다 무섭다는 연년생의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친구의 집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 집은 엄마가 전업주부. 엄마가 전업주부이면 상황이 좀 다를까요? 살인이 친구의 한 맺힌 울부짖음을 요약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으니 오늘은 일찍 들어와 달라고 신랑한테 몇 주 전부터 신신당부를 해놨는데 바로 그날인 오늘 집에 들어오더니 회사 사람들과 1박 2일 낚시 가야 된다면서 자기와의 약속은 개무시하고 낚시짐을 싸들고 나가버렸다. 남편은 회사 다닌다는 핑계로 평일에는 손도 하나 까딱 안 하고 주말에도 치멋대로다. 회사는 퇴근이라도 있지 육아는 퇴근도 없는데 왜 나만 이러고 사냐. 진짜 애만 아니면 이혼하고 싶다. 결국 눈물까지 보이는 친구. 이게 이제 남일이 아니라서 함께 울고 싶은 민사리. 살인이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풍경들은 여성에게만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임신이라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슈퍼만 원더우먼이 돼야 하는 팀장님. 반반하는 척하면서 그걸 지키지 않는 남편을 둔 첫째 며느리. 독박 육아와 쌩까는 남편 때문에 결국 이혼까지 하고 싶어하는 친구. 살인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곧 자기한테 다가올 현실입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운 민살인의 발걸음. 하지만 무고형은 눌러알라. 여느 때보다 더 신나는 퇴근길입니다. 임신 사실에 축하하고 축하받고 설레고 들뜬 마음. 민살인에게는 넘쳐나는 그런 고민이 무고형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죠. 이렇게 부부가 임신했을 때 남녀 사이의 극명한 온도 차이를 보여주는 며느라기 시즌2 3화였습니다. 무고형과 민사는 제발 저들과는 다른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즐거운 육아,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가장 내 편인 남편과 아내가 있기에 힘들어도 행복함이 더 큰 육아, 공동의 육아, 그런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